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 독립변수가 한 개인 1차 미분 방정식, First Order ODE 두 가지 공부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세퍼러블한 미분 방정식. 두 번째는 리니어하면서 동시에 호모지니어스한 미분 방정식이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여기서 어떤 미분 방정식을 리니어하다고 했어요? ty는 fx, 이런 형태로 좌변에서는 y를 다 묶어낼 수 있고 우변에는 x에 대한 항만 남길 수 있으면 리니어한 거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y 묶어내고 남은 이 t를 뭐라고 한다? 오퍼레이터라고 한다. 자, 이 오퍼레이터에 y가 들어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y를 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데 y를 가지고 연산을 한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식의 뜻을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 y를 t라는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연산하면 fx가 나온다. 됐죠? 자, 우리는 지금 이 y에 대한 미분 방정식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여기 이 t라는 오퍼레이터에는 보통 ddx, d제곱, dx제곱 같은 이런 미분식이 포함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리니어한 1차 미분 방정식의 기본 형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y에 대한 1차 미분식을 포함하고 있고 동시에 ty는 fx 꼴로 표현할 수 있으려면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호모지니어스한 1차 미분 방정식과 넌 호모지니어스한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먼저 호모지니어스한 1차 미분 방정식은 뭐였어요? qx가 0인 경우였죠. 어떻게 풀면 돼요? 여기 px, y 텀 2항에서 보면 이거 세퍼러블 하잖아요. 세퍼레이션 해서 풀면 된다. 그래서 호모지니어스한 1차 미분 방정식은 세퍼러블한 1차 미분 방정식과 별로 다를 게 없더라. 자, 그러면 넌 호모지니어스한 1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는 어떻게 돼요? qx가 0이 아닌 경우였어요.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울 것만 같은 느낌인데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넌 호모지니어스한 1차 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1차 미분 방정식의 기본 형태에서 qx가 0이 아니면 넌 호모지니어스한 1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했고요. 자, 이 1차 미분 방정식은 세퍼러블해요. y는 y끼리, x는 x끼리 모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아니, 그런데 우리는 세퍼러블한 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밖에 모르잖아.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풀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퍼러블하지 않은데 우리는 세퍼러블한 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밖에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세퍼러블한 형태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양변에 i라는 함수를 곱해줍니다. 뭘 기대하고 곱해주냐? 이 좌변이 i 곱하기 y의 미분 형태로 표현이 되도록 곱해주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 i 곱하기 y라는 함수를 큰 F라고 두고요. 우변에 i 곱하기 q를 g라고 두면 f'은 뭐 또는 df dx는 g다. 이런 식이 되잖아? 여러분, 요 미분 방정식은 풀 수 있어요? 이거 세퍼러블 하잖아. 그치? 양변에다가 dx만 곱해주면 어때요? 이렇게 좌변에는 f에 대한 표현만, 우변에는 x에 대한 표현만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잖아. 적분만 해주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 i를 곱해서 내가 원래는 세퍼러블 하지 않았던 요 미분 방정식을 세퍼러블한 형태로 고쳐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i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 다시 여기 위로 돌아가서 지금 i dy dx 더하기 i p y 요 좌변이 i y 프라임이랑 같아야 되는 거거든. i y 미분하면 뭔데? i 곱하기 y 미분한 거 더하기 i 미분한 거 y. 그쵸? 이게 뭐랑 같아야 된다고요? 요 좌변이랑 같아야 돼. i dy dx 더하기 i p y. 근데 보니까 이 dy dx가 그냥 y 프라임이잖아. 그래서 첫 항은 그냥 같아요. 결국 뭐만 같으면 된다? 이 두 번째 항만 같으면 된다. i 프라임 y가 ip y랑 같으면 된다. 자, 근데 y 같으니까 없어지지, 그치? 자, 그래서 결국 i 프라임이 ip랑 같으면 되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i를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원래는 세퍼러블 하지 않았던 이 non homogeneous 1차 미분 방정식을 세퍼러블한 형태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i를 양변에다가 곱하는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 i라는 함수를
인테그레이팅 팩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 마저 풀어볼까? 양변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좌변은 f만 나오고요. 그치? 우변은 gx가 뭔지 몰라서 적분을 못해. 그냥 냅둬. 적분 상수 정도 써주는 게 다야. 자, 그런데 f가 뭐라고요? i 곱하기 y고요. g는 뭐야? i 곱하기 q야. 자, 이렇게 되지? 진짜 우리가 i만 구하면 y를 알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양변 i로 나눠주면 y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i를 찾는 게 문제네요. i도 한번 구해볼까? 아까 i가 이런 식을 만족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풀었으면 이런 i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이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 이거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지. 왜? 세퍼러블 하잖아. i는 i끼리, x는 x끼리 묶어준 다음 양변 적분하면 좌변은 ln i, 우변은 px가 뭔지 몰라서 적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적분 상수 정도 생길 것이다. 이거를 C 스타라고 할게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i니까 이렇게 양변에 지수 취해주면 익스포넨셜의 C 스타 또 익스포넨셜의 인테그랄 px dx, 이것도 그냥 상수죠? C 더블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인테그랄 px, 이거 h라고 할게요. i 구했어요. 이제 이거 앞에 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돼. iy가 iq dx 더하기 C'이다. 여기다가 i 대입하면 상수 C 더블 프라임 익스포넨셜의 h승 곱하기 y는 다시 i 상수 C 더블 프라임 익스포넨셜의 h승 q dx 더하기 또 상수 C 프라임이 되고요.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지워지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h승 나눠줬으니까 인테그럴 익스포넨셜의 h승 q 더하기
C 더블 프라임 분의 C 프라임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H승이 된다. 자, 근데 여러분, 이 C 더블 프라임, C 프라임 그냥 임의의 상수잖아. 그치? 그냥 C라고 둘게요. 자, 그래서 이게 Y예요. 이런 솔루션을 뭐라고 한다고? 제네럴 솔루션. 이런 넌 호모지니어스한 1차 미분 방정식을 풀었을 때 Y의 대략적인 형태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한 가지. 지금 보니까 이 C 더블 프라임 값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죠? 무슨 값이든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이거 그냥 1이라고 둬도 상관없잖아. 그치? 여기서 C 더블 프라임이 1이라고 치면 C 스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익스포넨셜의 C 스타승이 C 더블 프라임인 거니까 0이 되는 거죠. 아, 요 I 구할 때 요 적분 상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자, 여기까지. 넌 호모지니어스한 1차 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제너럴 솔루션 형태 알았으니까 이거 외워서 쓰면 돼?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에요. 뭐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세퍼러블 하지 않은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고쳐주면 되는 거야? 세퍼러블한 형태로 고쳐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고쳐줘? 이런 인테그레이팅 팩터라는 거를 양변에 곱해서 고쳐주면 되는 거야. 자,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이 제너럴 솔루션을 유도하는 과정 자체가 곧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관련해서 문제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샘플 6.14번. 자, 여기서는 앞에서 나왔던 이 적분 상수 있죠? 이 적분 상수가 진짜 0이어도 관계없냐? 뭐 아무 값이나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해도 상관없냐? 그거 한번 확인해 봐라. 라는 문제예요. 뭐 한번 하긴 했지만 여러분 헷갈리기 쉬운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인테그레이팅 팩터 i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풀면 이런 형태의 솔루션이 나온다고 했어요. h는 인테그랄 p였고요. 여기에서 i를 뽑아내기 위해서 지수를 취해주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익스포넨셜의 C 스타승이 이런 뭐 C 더블 프라임이라는 상수가 되는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구한 i를 이 i를 곱해서 정리해준 미분 방정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였잖아, 그치? 그랬더니 이렇게 지워지네. 어때요? C 더블 프라임 이 상수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값으로 두면 됩니다.
보통 1로 둬요. 이걸 공식처럼 외우는데 외울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그냥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아, 나는 이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냥 C 더블 프라임이라고 놔둬도 돼. 큰 문제 생기지 않아요. 안 중요한 거면 어차피 나중에 어떻게 돼? 다 없어집니다. 외우지 마. 자, 다음 15번. y 프라임 더하기 y 탄젠트 x가 sin ex다. 자, 이런 1차 미분 방정식 한번 풀어보래요. 그런데 여기 우변 한번 보세요. 0이 아니잖아. sin ex잖아. 이거 어떤 형태의 1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넌 호모지니어스한 1차 미분 방정식이다. 그러면 이 자체로 세퍼러블 해요? 세퍼러블 하지 않죠? 아니, 이걸 어떻게 y는 y끼리, x는 x끼리 정리할 수 있겠어. 그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세퍼러블 하지 않은데 우리는 세퍼러블한 1차 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밖에 모르거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세퍼러블 하지 않은 1차 미분 방정식을 세퍼러블한 형태로 고쳐주면 되겠죠? 어떻게 고쳐져? 양변에 인테그레이팅 팩터 i를 곱해서 고쳐주면 된다. 자, 곱해요. i y 프라임 더하기 i 탄젠트 x y가 i sin ex다. 이 i 왜 곱한 거야? 나는 이 좌변이 이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어. iy 프라임. iy 프라임이 뭔데? iy 프라임 더하기 i 프라임 y잖아? 첫 항은 서로 같으니까 이 두 번째 항만 같으면 되겠다. 자, 여기에서 i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i 프라임 y가 i 탄젠트 x y랑 같다. 자, y 같으니까 없애주면 이런 i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세퍼러블 해요? 하죠. i는 i끼리, x는 x끼리 모을 수 있습니다. i로 나눠주고 dx 곱해주고 양변 적분하면 ln i는 탄젠트 x 적분하면 마이너스 ln 코사인 x 나와요. 여러분 이런 적분 직접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적분표 찾아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적분 상수 C 스타 있는데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빼도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신경 쓰기 귀찮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냅둬. 아무 지장 없어요. 자, 여기서 i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지수 취해주면 i는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ln 코사인 x가 된다. 또는
시컨트 x가 된다. 자, i 구했으니까 이제 뭐만 남았어? y 구하는 것만 남았어요. iy 프라임이 i sin ex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대입해. 시컨트 x 곱하기 y 프라임이 시컨트 x sin ex랑 같다. 자, 근데 sin ex가 2 sin x 코사인 x잖아? 이렇게 없어지고 2 sin x만 남아요. 자, 결국 이런 1차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세퍼러블 해요? 세퍼러블 하지. 시컨트 x 곱하기 y에 대한 텀과 x에 대한 텀을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양변에 dx만 곱해주면 되죠? 그 다음 적분하면 된다. 자, 적분하면 좌변은 그냥 시컨트 x 곱하기 y가 되고요. 우변은 사인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x 더하기 적분상수 c가 나오고요. 자, 결국 y 구했네. 양변에 시컨트 x 나눠주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c 곱하기 코사인 x가 된다. 자, 이런 솔루션을 뭐라고 한다고? 제너럴 솔루션. 자, 이 적분상수 C값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있죠? x가 0일 때 y가 1이래. 그럼 C 한번 구해보세요. x가 0일 때 y가 1인데 자, y에다가 실제로 0 대입해봐. 뭐 나와요?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0 더하기 7 코사인 0 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C 나오죠? 그래서 C는 3이고 Y는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3 코사인 X가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반영된 이런 솔루션을 뭐라고 한다? 특정한 솔루션,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한다. 어때요, 여러분?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푸는 방법은 똑같아. 어떻게 푸는 거야? 그냥 세퍼레이션 해서 푸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배웠던 다른 미분 방정식들처럼 한 번에 세퍼레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곱해주는 과정이 그냥 추가로 좀 필요할 뿐이야. 자, 그러면 문제 조금 더 풀어볼게요. 16번. 리액션 키네틱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투 스텝
퍼스트 오더 케미컬 리액션이 있대요. 자, 이때 A, B, C의 시간에 따른 농도가 궁금하대. 자, 처음에 A는 A0만큼 있고요. B랑 C는 없대요. 자, 마지막으로 이 반응물들의 부피는 항상 일정하다. 자, 이때 어떻게 하면 이 A, B, C를 구할 수 있겠어요? 일단 이 A, B, C에 대한 식이 필요하겠죠? 식 먼저 한번 세워볼게요. 먼저 A. A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뭐가 결정해요? 들어오는 A의 레이트 빼기 나가는 A의 레이트 더하기 생성되는 A의 레이트 빼기 소모되는 A의 레이트. 맞죠? 자, 그런데 들어오는 A 있어요? 없어요. 나가는 A 있어요? 없어요. 생성되는 A 있어요? 없어요. 소모되는 A 있어요? 있지. 지금 A가 B로 바뀐대잖아. 자, 이때 A가 소모되는 레이트를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때 요거를 써먹는 거야. First order chemical reaction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A가 사라지는 속도가 A의 농도에 비례한다는 거야.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3학년 때 반응공학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뭐 지금은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A에 대해서는 이런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 있는데, 자, 이거 세퍼러블 해요. 세퍼러블 하죠. 그냥 풀면 돼. A는 A끼리, T는 T끼리 모아준 다음 양변 적분. 그럼 LNA가 마이너스 K1T 더하기 적분 상수 C'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A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지수 취해주면 이렇게 되죠. A는 우리 예상대로 감소하는데 어떤 형태로 감소하는 거야? 지수함수의 형태로 감소하는 거야. 자, 여기서 C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지. 처음에 A의 양이 주어져 있잖아요. 시간 t가 0일 때 A의 농도가 A0였대.
자, 이 식에다가 0 대입해 보세요. c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0승해서 그냥 c잖아? 아, c가 a 제로구나. 자, a의 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구했습니다. 다음 b도 한번 구해볼게요. 이 b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뭐가 결정해요? 들어오는 b의 웨이트 빼기 나가는 b의 웨이트 더하기 생성되는 b의 웨이트 빼기 소모되는 b의 웨이트. 자, 여기서 들어오는 b 있어요? 없어요. 나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생성되는 거 있어요? 있지. 왜? a가 b로 변하잖아. 자, 소모되는 b 있어요? 있지. 왜? b가 c로 변하잖아. 자, 그래서 생성되는 b의 웨이트 어떻게 돼? 여러분, b는 얼마나 생겨요? a가 없어지는 것만큼 생기죠? K1 A입니다. B가 소모되는 웨이트는 어떻게 돼요? 아까 First Order Chemical Reaction이라고 했으니까 이 B의 현재 농도에 비례해서 사라질 거예요. C로 바뀔 거야. 그치? 이렇게 되네. 이 식 이해돼요? A가 없어진 것만큼 생긴다. C가 되는 것만큼, 반응하는 것만큼 사라진다. 자, 근데 우리 앞에서 A 구해놨잖아. 이거 정리 한번 해볼까? dB/dt 더하기 K2 B는 K1 A0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K1T다. 자, 어때요? B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인데 어떤 1차 미분 방정식이야? 넌 호모지니어스한 1차 미분 방정식이죠. 그럼 이거 세퍼러블 해요? 세퍼러블 하지 않아. B는 B끼리, T는 T끼리 모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세퍼러블하게 만들어주자. 어떻게? 양변에 i를 곱해서. 이 i 왜 곱한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어서 곱한 거야? 이 좌변을 이렇게 쓰고 싶어서 곱한 거야. ib 프라임이 뭔데? ib 프라임 더하기 i 프라임 b. 그치?
첫 항은 같네요. 두 번째 항만 서로 같으면 되겠다. i'B가 i, k2, b랑 같으면 된다. 이렇게 지워지니까 자, 이런 i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세퍼러블 해요? 세퍼러블 하지? 풀 수 있어. i는 i끼리 t는 t끼리 모아준 다음 적분하면 ln i는 k2 t 더하기 적분상수 c 스타가 나오는데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누구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영어로 둘게요. 우리는 i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지수 취해주면 i는 익스포넨셜의 k2 t가 된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대입만 하면 돼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익스포넨셜 k2t b'은 k1 a0 익스포넨셜 k2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1 t가 되고요. 이거 합쳐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좌변은 이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k2t 곱하기 b라는 함수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세퍼러블 해요? 이 함수가 너무 복잡해서 내가 헷갈려.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치환해 보세요. 이런 f라는 함수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인데 이거 세퍼러블 해? 세퍼러블 하죠. f에 대한 부분과 t에 대한 부분으로 이미 나눠져 있잖아. 그치? 양변에 dt만 곱해주면 된다. 적분하면 좌변은 f, 우변은 익스포넨셜 함수 적분이니까 어렵지 않죠? 지수의 개수만 이렇게 분모로 빠져나오고요. 뒤에 적분상수 c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 f가 어떤 함수라고? 익스포넨셜의 k2t b라는 함수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b니까, 그치?
양변을 익스포넨셜에 k2t로 나눠주면 이렇게 요거랑 요거랑 지워지죠? 그래서 첫 항에는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k1 t만 남고요. 두 번째 항은 그대로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k2 t가 된다. 자, 이게 b에 대한 제너럴 솔루션인데 그럼 지금 여기서 c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지? 문제에서 이 b에 대한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잖아. 시간 t가 0일 때 b가 0이라고 했거든. 자, 저 식에다가 0 대입해 보세요. k2 빼기 k1 분의 k1 a0. 익스포넨셜이 0승이니까 그냥 1이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의 0승이니까 그냥 c만 남습니다. 자, 이게 0이랑 같은 거거든. 결국 c는 마이너스 k1 a0 나누기 k2 빼기 k1이 되고요. 정리하면 b는 k2 빼기 k1 분의 k1 a0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1t 빼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2t가 된다. 자, b까지 구했고요. 그럼 c는 뭐 c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c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들어오는 c의 웨이트 빼기 나가는 c의 웨이트 더하기 생성되는 c의 웨이트 빼기 소모되는 c의 웨이트. 자, 여기서 들어오는 거 없고 나가는 거 없고 생성되는 건 있죠? B가 반응해서 C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 소모되는 거 없습니다. C가 최종이야. 자, 그래서 C가 생성되는 웨이트는 어떻게 돼요? B가 반응해서 없어지는 웨이트랑 같겠죠? K2 B가 된다. 근데 우리 위에서 B 구했으니까 이거 대입해서 C 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문제에서 이 반응물들의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거든? 아니면 지금 A, B, C가 외부 출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시간 t에서 A의 농도, B의 농도, C의 농도를 합치면 이게 무조건 처음에 A의 농도랑 같아야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처음에 B의 농도, 처음에 C의 농도까지 다 합친 거랑 같아야 돼요. 뭔가 이 분자가 더 생기거나 아니면 사라져서는 안 돼.
이거를 몰 컨저베이션이라고 하죠. 여기서 A랑 B 아니까 C는 굳이 이런 미분 방정식 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A0가 1이고 K1이 2고 K2가 1일 때 이 ABC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라고 했는데 이게 결과예요. 먼저 A 볼까요? 파란색. 어때? A는 없어지기만 하죠? 당연하겠지. A가 반응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B가 생기고 또 C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다음 B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양이 증가합니다. 왜 증가해? A가 B로 바뀌면서 증가하겠죠. 하지만 이 B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B가 C로 바뀌는 반응이 촉진이 되거든. 그래서 이 증가세가 점점 둔화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어떻게 돼?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럴듯하죠. C는 당연히 계속 증가한다. 이게 최종 생성물이니까.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뭐만 남는다? C만 남는다. 어때요? 풀만해요? 넌호모지니어스 1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를 건 없었어요. 푸는 방법은 어떻다? 똑같다. 세퍼레이션해서 풀어야 된다. 근데 세퍼러블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인테그레이팅 팩터라는 거를 양변에 곱해서 세퍼러블한 형태로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양변에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곱해가지고 이런 넌호모지니어스 1차 미분 방정식의 제너럴 솔루션을 유도하는 그 과정 자체가 문제를 푸는 과정이 된다. 제너럴 솔루션 같은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울 필요도 없고요. 수학 공부는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